32. 공작 부인이 와렌가의 내력, 그와 슈달리 부인과의 관계, 그리고 슈달리 부인 자신에 대하여 알아낸 사연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슈달리 부인은 언제나 병약한 열정적인 여인이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여자가 몹시도 남편을 들볶아 주었다고 하였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그 여자 자신이 남편의 음탕한 행실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이미 남편과 이혼한 후에 첫 아기를 낳았는데 갓난애는 나자마자 곧 죽어버렸다. 그래 슈달리 부인의 집안 사람들은 그 여자의 신경과민적인 성격을 잘 아는지라 그 여자가 심히 낙심할까 겁내어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빼츠르부르크의 같은 집에서 같은 날 밤에 난 궁정 요리사의 딸애를 가져다가 죽은 아기와 바꾸어 놓았다. 그 아기가 곧 와렌가였다. 슈달리 부인은 나중에 와렌가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 그 애를 양육하였다. 더욱이 그 후 얼마 안 있어 와렌가는 의지가지 없는 고아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슈달리 부인은 벌써 10년 이상이나 어디 나다니지도 않고 남쪽 외국에 살면서 언제나 병석에 누워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슈달리 부인이 교묘한 방법으로 자선심 깊고 신앙이 지극한 여인이라는 훌륭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여자야말로 외면에 나타난 그대로 오직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그런 고상한 인품을 타고난 여인이라고 말하였다. 그 여자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즉 카톨릭교인가 신교인가 혹은 정교인가 한 것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여자가 모든 교회, 모든 종교파의 거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였다. 와렌가는 그 여자와 함께 줄곧 외국에서 살았다. 그리하여 슈달리 부인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알고 있어 와렌가 양이라고 부르며 그를 귀해하였다. 이 모든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된 공작 부인은 자기 딸이 와렌가와 교제를 한다 쳐도 별로 허물될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와렌가는 몸가짐이나 교양이 조금도 흠할 데가 없고 프랑스 말과 영어를 아주 잘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병으로 하여 공작 부인과 교제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는 슈달리 부인의 인사를 와렌가가 전한 그것이었다. 와렌가가 사귀게 된 후 끼찌는 점점 더 자기 버색에 매혹되었으며 매일같이 그에게서 새로운 훌륭한 점을 발견하였다. 와렌가가 노래를 잘 부른다는 말을 들은 공작 부인은 하루 저녁 자기 집에 와서 노래를 들려달라고 청하였다. 끼츠가 피아노를 탄답니다. 또 우리 집에 피아노도 있고요. 하긴 그리 좋은 것은 못 되지만 그래도 당신의 노래를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하고 공작 부인은 선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모친의 이런 웃음이 끼츠에게는 지금 각별히 불쾌하였다. 사실 그는 와렌가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진작 눈치챘던 것이다. 그러나 와렌가는 그날 밤 악부책을 가지고 찾아왔다. 공작 부인은 마리아 예브니게 니예브와 모녀와 대좌를 초청하였다. 와렌가는 거기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는 전혀 무관심한 듯 곧 피아노 곁으로 갔다. 그 여자는 자기 손으로 반주를 할 줄은 몰랐지만 악보를 보고 훌륭히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끼찌는 본디 피아노를 잘 타는 솜씨여서 자기 동무에 반주를 하였다. 참 비상한 소재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와렌가가 첫 곡목을 아주 훌륭히 부르자 공작 부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마리아 예브게니예브나 모녀도 와렌가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치밀하게 칭찬을 하였다. 저걸 보십시오. 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대좌가 말하였다. 당신의 노래를 듣고저 저렇게 사람들이 모였군요. 사실 창밖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여러분들이 만족해 하시니 저도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하고 소박한 태도로 와렌가는 대답하였다. 끼찌는 자랑찬 마음으로 자기 동무를 쳐다보았다. 그는 동무의 기교에도 음성에도 얼굴에도 감탄을 맞이 않는 것이었으나 무엇보다도 크게 감탄한 것은 분명 자기의 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도 않고 남들의 천사에 대하여
전혀 허심한 듯한 와렌가의 태도 그것이었다. 와렌가는 그저 소박하게 노래를 더 부를까요? 아니면 이만 해둘까요? 하고 묻는 듯 하였다. 와렌가는 그저 소박하게 노래를 더 부를까요? 아니면 이만 해둘까요? 하고 묻는 듯 하였다. 만일 저게 나였다면 하고 끼찌는 혼자 속으로 생각하였다. 난 얼마나 자랑으로 여겼을까. 창밖에 모여선 저 사람들의 무리를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였을 것인가.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는 영 무관심하지 않는가.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어머님의 부탁을 저버리지 않고 어머님께 유쾌한 일을 해드리려는 그 생각뿐이지. 저희의 마음속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저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무시하고 태연자약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일까? 그것을 좀 알았으면, 나도 저희한테서 그것을 배웠으면 참 좋으련만. 하고 자기 벗의 침착한 얼굴을 올려다보며 끼찌는 생각하였다. 공작 부인은 와렌가에게 노래를 더 들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와렌가는 꼿꼿이 피아노 곁에 서서 가무스레한 가냘픈 손으로 박자를 치면서 전과 같이 유창하고도 또렷한 아름다운 음성으로 다른 곡절을 불렀다. 악보에 있는 그 다음 곡목은 이탈리아 노래였다. 끼찌는 서곡을 타고 와렌가를 돌아다 보았다. 이건 번집시다. 하고 와렌가는 낯이 빨개지며 말하였다. 끼찌는 저욱이 놀라며 의아한 눈으로 와렌가의 얼굴을 살펴왔다. 그럼 다른 걸 부르시죠. 이 노래에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사연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대뜸 짐작한 끼찌는 책장을 번지며 서둘러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 와렌가는 악보에 손을 얹으며 미소를 담은 얼굴로 말하였다. 그럴 것 없이 그걸 부릅시다. 그리고는 그 노래 역시 전과 다름없는 잔잔하고도 냉랭한 아름다운 음성으로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일덩은 다시금 그 여자에게 치사를 하고 차를 마시러 갔다. 끼찌와 와렌가는 집 곁에 있는 아담한 정원으로 나갔다. 당신은 이제 부르신 그 노래와 관련된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죠? 하고 끼찌가 물었다. 아니, 자세한 이야기는 마세요. 이렇게 그는 서둘러 말을 보태었다. 제 추측이 옳은가 그른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왜요? 내 이야기하지요. 하고 와렌가는 순박한 태도로 말하며 상대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계속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한때는 그것이 퍽 가슴 아프기도 했어요. 난 한 남자를 사랑했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 노래를 그에게 불러드리곤 했답니다. 끼찌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매우 감동된 얼굴로 말없이 와렌가를 쳐다보았다. 난 그이를 사랑했어요. 또 그이도 나를 사랑했고요. 하지만 그의 모친님께선 그걸 좋아 안 하셔서 그이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셨답니다. 그이는 지금 우리 있는 데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 난 가끔 그이를 만나곤 하지요. 내게도 그런 로맨스가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하셨지요? 이렇게 와렌가는 말을 맺었다. 일순 그 아름다운 얼굴에서는 한때 그 여자의 전신을 환히 빛내었을 정열의 불꽃, 끼치는 그것을 느끼었다. 이 보일락말락 반짝이었다. 아, 생각 못하기는 왜요? 내가 만일 남자였다면 당신 같은 분을 안 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도저히 없었을 거예요. 다만 내가 모를 건 그분이 아무리 모친님의 의사를 존중해서라고는 하지만 어쩌면 당신을 저버리고 당신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 하는 그것이에요. 필시 그이는 인정이 없는 분이었나 봐요. 아니에요. 그이는 참말로 좋은 분이랍니다. 그리고 난 불행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난 무척 행복합니다. 그럼 오늘 밤은 노래는 그만하죠. 이렇게 그 여자는 집으로 발길을 돌리며 한마디 보태었다. 어쩌면 그리 마음씨가 착하세요. 어쩌면 그리도 마음씨가 착하세요. 하고 끼치는 부르짖으며 자기 동물을 붙잡고 키스를 하였다.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당신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이 남을 닮아 무엇하겠어요. 당신이야 있는 그대로도 아주 훌륭하신데. 하고 고달픈 듯한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며 와렌가는 말하였다. 아니에요. 난 아주 좋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좀 말씀해 주세요. 가만 우리 좀 앉아요.
이렇게 말하며 끼치는 다시금 동무를 자기 곁 벤치에 주저앉히었다.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정말 당신의 사랑을 무시하고 당신을 저버린 사람을 남자를 생각할 때 모욕을 느끼시지 않아요? 글쎄 그이는 무시한 게 아니라니까요. 난 그이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어요. 하지만 그이는 매사에 모친님의 뜻을 좇는 착한 분이어서 그야 그럴 테죠. 하지만 가령 그이가 모친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생각으로 그리셨다면 끼찌는 자기가 이미 마음속의 비밀을 고백한 거나 다름없고 그 또 부끄러움으로 하여 타는 듯 빨갛게 물든 자기 얼굴이 그것을 폭로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이렇게 파고들었다. 그렇다면 그이는 좋지 못한 행동을 취한 셈이죠. 그러니 나도 미련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 이야기가 이미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끼찌에 관계되는 것임을 짐작한 듯 와렌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지만 모욕은? 하고 끼찌는 다시 물었다. 모욕은 잊을 수가 없지요. 잊을 수 없어요. 그날 밤 무도회에서 잠시 음악이 멎었을 때에 자기 눈초리를 다시 회상해보며 끼찌는 말하였다. 모욕은 대체 무슨 모욕이겠어요? 당신이야 무슨 점잖지 못한 일은 하는 건 없지 않아요? 그저 점잖지 못한 일이라면 또 괜찮게요. 막 부끄러워 죽겠어요. 와렌가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끼찌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글쎄 부끄럽긴 무엇가 부끄럽다고 그러세요. 하고 그 여자는 말하였다. 아무렴 당신은 자기에게 무관심한 남자를 보고 그를 사랑하노라 고백하지는 않으셨겠지요? 그야 물론이죠. 난 그런 말을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낸 일은 없어요. 하지만 그이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눈매라든가 태도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100년을 살아도 그 일은 잊지는 못하겠어요. 그건 또 왜요? 난 영문을 모르겠군요. 문제는 당신이 지금도 그 일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가 하는 거기에 있지요. 이렇게 와렌가는 모든 것을 까놓고 말하였다. 난 그 일을 증오해요. 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건 또 어째서요? 그 부끄러움, 그 모욕을 생각하면 말이죠. 에그,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처럼 감정이 예민하다면 그야말로 큰 편이겠어요. 하고 와렌가는 말하였다. 처녀들 치고서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그럼 대체 무엇가 중요해요? 하고 호기심에 찬 놀란 눈으로 동무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끼치는 캐어물었다. 아이, 중요한 게 많죠 뭐. 하고 미소를 지으며 와렌가는 대답하였다. 글쎄, 무엇인가 말이에요. 아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많지요. 하고 와렌가는 무엇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되풀이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들창 안에서 공작 부인의 목소리가 들리었다. 끼찌야, 밖이 선선한데 술을 두르렴. 그렇자는 집안에 들어오든가. 정말 나도 가보아야지. 하고 말하며 와렌가는 벤치에서 일어섰다. 난 이제 베르테 부인께 들려야 해요. 꼭 들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답니다. 끼찌는 동무의 손을 그냥 꼭 붙들고 열렬한 호기심을 담은 애원하는 눈초리로 무언중 이렇게 물었다. 무엇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란 대체 무엇이에요? 무엇이 당신에게 그런 침착성을 주는 거예요? 당신은 아시죠? 내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와렌가는 지어 끼찌의 눈초리가 무엇을 자기에게 묻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것조차 깨닫지 못하였다. 그 여자가 알고 있는 것은 다만 오늘 밤으로 또 베르테 부인한테 들려야 하며 어머님이 차를 마시는 시간, 즉 12시까지는 꼭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그것뿐이었다. 와렌가는 방 안에 들어가서 악보를 거두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 집을 나서려 하였다. 실례지만 제가 바래다 드리죠. 하고 대조가 말하였다. 참, 이런 야밤중에 어떻게 혼자 돌아가시겠어요? 하고 공작 부인도 걱정을 하였다. 내 파랴샤한테라도 모셔다 드리도록 이르죠. 자기를 바래다 주겠다는 말에 와렌가가 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고 있는 것을 끼치는 알아보았다. 괜찮습니다. 전 언제나 혼자 나다니지만 영 아무 일도 없답니다. 하고 말하며 그 여자는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끼찌게 키스를 한 후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끝내 말하지 않고 악보를 옆에 낀 채 씩씩한 걸음으로 여름밤의 어두컴컴한 행길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그 여자에게 그런 부러워할 만한 침착성과 위험을 주는가 하는 데 대한 비밀을 간직한 채로.